서산 지역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인 서령버스가 경영난을 호소하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서산시가 대체 운송수단 운영에 나섰지만 3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충남도가 정부에서 신설을 추진 중인 이민청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충남은 외국인 주민 수가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고 외국인 주민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존폐기로에 놓였습니다.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존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후폭풍도 거셀 전망입니다. 충남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섭니다. 올해 충남에서는 700여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낮과 밤 등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서 단속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산에서 다급히 이동수단 찾으셨던 시민분들 종일 많았을 겁니다. 서산 지역의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인 서령버스가 경영난을 호소하며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서산시가 대체 운송수단을 투입했지만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지어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발을 동동 굴러보지만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기다렸고요. 좀 약간 갑작스럽게 운행이 중단돼서 기존에 있었던 스케줄을 좀 잘 맞출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어서 그게 좀 불편한 점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 나온 시민은 언제 올지 모를 버스를 3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차가 지금 2시간, 얼추 3시간 기다려요. 근데 차가 언제 올지 몰라. 근데 가는 게 지금 걱정이라니까. 14일, 서산 지역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인 서령버스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이렇게 차고지에는 버스 39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수소 전기버스 12대를 제외한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춘 겁니다. 버스 업체가 직원 퇴직금 등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운송 수입이 압류당한 상황. 업체는 경영난에 버스 기름조차 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산시는 더 이상의 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겁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근본적인 자구 노력 없이 보조금 탓만 하는 것은 시 근거를 사금고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전세버스 7대를 긴급 투입하고 읍면 지역의 택시 50대를 임시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권역별로 버스 한 대가 왕복하다 보니 배차 간격이 1시간을 훌쩍 넘기는 상황. 시가 투입한 전세버스와 택시로는 기존 노선의 공백을 메우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산시는 서령버스에 대해 운행 개시 명령을 내리고 운수사업 면허 취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체는 시의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시는 충분한 보조금을 줬다며 업체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고 있어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는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남도가 정부에서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천안 아산역 지역에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남 지역의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천여 명으로 비수도권 중 가장 많고 외국인 주민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설립 방위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도는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팀 신설 등 외국인 지원을 강화하고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은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이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이민청에 대해서 이 신설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 이 과정 속에서 이 이민청은 저는 우리 충남 천안 아산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15일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충남도의회 전체 47석 중 국민의힘이 34석을 차지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5명이 폐지안을 발의한 만큼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 조례 폐지를 각각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15일 도의회에 방청을 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은 폐지안 표결 결과에 따라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지역에서 714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7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충남경찰청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 등으로 술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낮과 밤 등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할 방침입니다. 충남도 신규 어업기술지도선 충남 나누리호가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네, 충남 나누리호 조지영 선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 나누리호 선장 조정입니다. 예, 지난 12일에 충남 나누리호 취항식이 열렸습니다. 먼저 충남 나누리호에 대한 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도비 10억 원을 투입해 건조한 충남 나누리호는 올해로 설령이 25년 된 기존 어업기술지도선 봉황산호의 대체 건조 선박입니다. 충남 나누리호는 연안 예차 해양조사, 어업인 기술 보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충남 나누리호는 기존의 봉황산호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네, 봉황산호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는 서해 바다를 3배 더 빨리 누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선박은 노화로 최대 속력이 11노트였지만 새로운 선박은 소내기 방식으로 300마력 엔진 세대를 장착해 최대 35노트, 65km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으며 낮은 수심의 지역의 이동도 용이해졌습니다. 네, 성능이 향상된 어업기술 지도선 운항으로 앞으로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신규 선박은 성능이 향상돼 활동 해역이 확대되고 최신 항해 연구 장비 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조, 해파리, 고수온 등 현상에 대해 기존보다 더 넓은 해역에서 신속한 예찰이 가능해진 만큼 어가 피해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 나누리호 조지영 선장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0년 뒤에는 대학의 절반 이상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방대학이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SK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옛 대구 외국어대학교. 각종 대학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고 학생 충원율이 69%에 그치면서 결국 지난 2018년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은 없고 싹 다 가부대야. 그래서 저것도 문 닫는다 하더니만에 안 닫고 저러가 댕기고 외국 사람들 많이 와가 하고 저거는 닫아보고 하면 몇 년 됐어요. 대구 외곽에 위치한 경북 외국어대학교는 이보다 앞선 2013년 폐교됐습니다. 2005년 개교 이후 정원을 한 번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이듬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대구권에서만 총 4개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개 가까운 대학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지방대학들입니다. 2042년부터 2046년까지 국내에서 살아남는 대학의 수는 지금의 딱 절반 수준인 190곳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금도 지방에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은 모집 정원의 절반도 채우기 힘든 상황으로 운영되는 학과도 적습니다. 주중에는 1개 학과만 있습니다. 1개 학과에. 주말에 이제 2개 학과 정도 있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학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충원율의 하락세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교수들도 신입생 유치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주로 시행할 때
조금 더 작은 중소 군 단위로 찾아가서 직접 치성관계에 있는 이런 지인들을 찾아가서 학생 유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관건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입니다. 유사학과 통폐합도 하고 학문 분야 간에 그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도 하고요. 그런 수많은 작업들을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학 업무에 있어서 효과가 좀 있었지 않는가 싶고요.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와 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방송이 앞서 2차례에 걸쳐 보도한 맨손 어업 관리 부실과 관련해 당진시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당진시는 서면 답변을 통해 맨손 어업 신고를 위한 위장 전입 사례는 해당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업인 편의와 행정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어업 신고 기간 만료 전에 사전 안내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충남방송은 어민이 아님에도 보상금을 노리고 맨손 어업 신고를 하는 사례와 또 제때 신고를 못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어민들의 사례를 취재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진시 합덕 순성 그린 컴플렉스 일반 산단 조성 임시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SK 에코플랜트 등 사업 시행사와 오성환 당진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진시는 임시사무실 개소식을 시작으로 내년 충청남도 2분기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 시행사들과 함께 토지 동의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합덕 순성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3개의 기업과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홍성읍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공영주차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홍성군은 보건소 공영주차장 토목 공사를 마무리하고 14일부터 임시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차난으로 교통 흐름 방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문제가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지난 2021년부터 58억 원을 들여 16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태안군이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안군은 내년에 약 20억 8천만 원을 투입해 18개의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천리포 수목원과 연계한 환경 생태 교육과 경렬 비열도 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인문학 테마별 북토크 기행 등 인문 독서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도 실시합니다. 서산에 전국 유명 배드민턴 선수들이 방문합니다. 서산시는 오는 21일부터 7일간 서산시민체육관에서 2024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08명의 배드민턴 선수가 참가하며 단식과 복식 등 28명의 선수를 선발합니다. 국가대표로 선수들은 내년 파리올림픽 등 각종 배드민턴 세계 선수권에 출전하게 됩니다. 충남도가 이달 중으로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2단계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건설본부는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 지상 2층 규모의 가든센터와 갯벌 가든, 어린이 정원 등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원용품 판매점 등 편의시설과 정원 교육 등 체험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2025년 상반기 안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등의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한국관광공사와 열린관광지 선정지자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은 이동 취약계층 관광 관련 정책 개발과 관광 분야 종사자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 선정된 합덕제와 솔매 성지에 10억 원을 투자해 보행로와 경사로 등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열린관광지 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모두에게 이동 제약이 없는 관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